안녕하세요. 저는 원핸드조 손동균. 한영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래퍼 메토드,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 메토드, 홀리스틱 메토드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래퍼 메토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지도학습, 비지덕습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을 이제 나뉘는 기준은 바로 이제 학습 데이터의 라벨 유무입니다. 먼저 이 지도학습은 이 정답이 되는 데이터, 즉 라벨 데이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지도학습은 크게 이제 분류와 회귀로 나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비지도 학습은 정답지 없이 이제 주어진 입력 데이터 간에 숨어있는 구조를 찾아서 이제 비슷한 데이터를 묶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외에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제 준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이 준지도 학습은 이제 셈이라는 것이 붙어서 이제 실제로 이 학습 방식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제 레이블링된 데이터와 이제 레이블링되지 않은 데이터가 모두 사용됩니다. 준지도 학습에서는 이제 한쪽 데이터에 있는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서 다른 데이터 학습에서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류 분야를 보면 기존 그 지도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링되지 않은 데이터 정보를 추가로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클러스터링 분야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어느 클러스터에 넣을지를 결정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그림은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 측면에서 이제 지도 학습, 그리고 준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의 성격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제 준 지도 학습에서는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두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 지도 학습이 필요하게 된 배경은 이제 데이터 라벨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라벨된 데이터보다 언라벨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이 언라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의 분포를 더 자세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라벨 데이터만 학습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라벨 데이터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그 라벨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언라벨 데이터를 학습에 함께 활용하는 경우 이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제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적을 때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기존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의 성능을 올릴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레이블링 되지 않는 데이터가 의미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분포에 대한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명시적 무시적으로 이런 과정들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스무스리스 과정입니다. 스무스리스 과정은 이제 확률 밀도가 높은 지역의 입력각 x1, x2가 가깝다면 각각의 연관된 레이블 y1, y2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로우 덴시티 과정입니다. 로우 덴시티 과정은 이제 모델의 결정 경계가 데이터의 확률 밀도가 높은 곳을 지나지 않는다는 과정입니다. 이 로우 덴시티 과정은 스무스리스 과정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로우 덴시티 과정에 따라서 모델의 결정 경계를 두면 로우 덴시티 지역은 그 주변의 데이터들이 적기 때문에 스무스리스 과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매니폴드 과정입니다. 매니폴드 과정은 앞의 과정들과 비슷하게 그 고차원의 입력 데이터가 저차원 공간에서 특정한 구조를 따라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입력 데이터가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개의 저차원 매니폴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같은 이제 매니폴드 상의 데이터는 같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매니폴드 가정은 모델 설계 시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제 머신러닝에서 잘 알려진 이제 차원의 저주는 이제 데이터가 고차원에 존재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매니폴드 가정을 할 경우 실제 관련 있는 차원상에서 데이터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고차원 공간상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언급되는 다른 가정으로는 이제 클러스터 가정이 있는데, 클러스터 가정은 데이터들이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면 해당 데이터들은 같은 클래스에 속한다는 가정입니다. 클러스터 가정은 위 가정들의 일반화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 유사도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입력 공간 상에서 가까운 것을 이제 클러스터로 본다면 스무스리스 가정이 되고, 이제 확률 밀도가 높은 지역의 데이터 포인트를 클러스터로 본다면 로우 덴시티 가정, 그리고 이제 저차원 매니폴드 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클러스터 가정으로 본다면 매니폴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파 메토드에서 셀프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셀프 트레이닝의 원리는 이제 바로 이제 높은 확률 값이 나오는 데이터 위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이제 한 데이터에 대한 값이 이제 1일 확률 값이 0.5가 나온 경우가 있고 0.55가 나온 경우가 있다면 0.9를 예측한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이제 셀프 트레이닝의 알고리즘은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모델로 학습시키고 이 모델을 가지고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확률값이 높은 데이터들만 레이블 데이터로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위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반복하면 점점 더 이제 모델이 정확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셀프 트레이닝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트레이닝의 K1이 디얼리스트 네이버에서 먼저 이제 레이블 데이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한 개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짚고, 그리고 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레이블 데이터와 같은 클래스로 설정을 합니다. 이 작업을 언레이블 데이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이제 초록색 언레이블 데이터, 빨간색과 파란색이 각 클래스별 이제 레이블 데이터입니다. 이터레이션을 거칠수록 점점 더 이제 제대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세 번째 그림처럼 잘못된 아웃라이어가 한 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도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셀프 트레이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 준지도 학습이고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NLP와 같은 분야에서 종종 쓰입니다.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의 단점은 이제 초반에 이제 저지른 실수가 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이제 완전히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트레이닝은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트레이닝의 약자로 이제 특정 객체를 표현하는 피처 중에서 mutually exclusive한 피처 셋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상호 배반적인 이제 피처를 통해서 따로 학습된 여러 개의 모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방법이라 이제 멀티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객체의 피처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있다 가정해 보면 이 두 피처는 이제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두 개의 구분되는 이제 피처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이제 학습하는 각 모델을 만듭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미지 클래시파이어와 이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가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완료된 후에 각 모델을 사용해 언라벨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 결과 중에서 컨피던스가 높은 결과들을 상대방 모델의 데이터에 이제 추가합니다. 계속 말했던 이제 컨피던스는 크게 두 가지 항목, 즉 이 인트라와 인터 컨피던스로 구분됩니다. 인트라는 이제 현재 모델이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터는 이제 각 모델의 예측률을 기반으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냅니다. 컨피던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두 항목의 곱으로 이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onsistency regularization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준 지도 학습을 위해서 이제 잠재 변수 모델이 선호됩니다. 잠재 변수 모델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 변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차이는 학습에 필요한 라벨의 여부만 나타내기에 이제 잠재 변수 모델을 사용한다면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오토 인코더의 단점을 개선하고 데이터의 계층적인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수평적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모양이 좀 사다리와 비슷해서 이제 레더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효율적인 준지도 학습을 위해서 hierarchical latent variable 모델의 특징을 반영하는 오토 인코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디노이징 기법을 적극 활용한 결과물이 바로 이제 레이더 네트워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이 모델은 이제 설명하면 이 그림과 같이 됩니다. 일단 이제 같은 인풋에 대해서는 이제 노이즈가 적용되어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에서 스토캐스틱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앙상블을 위해서 같은 인풋에 대해 다른 드롭아웃을 적용하였습니다. 가우시안 노이즈와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는 더욱 이제 abstract invariance를 배울 수 있고 dropout regularization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레인 타겟이 싱글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노이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의 FFN에 두 번의 퍼터베이션을 적용하여서 레전트 벡터가 아닌 아웃풋 벡터들이 컨시스턴트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파이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템포럴 앙상블링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그 과거의 네트워크 에밸루에이션들을 앙상블 프리딕션처럼 합침으로써 앞에 있었던 이제 노이즈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ZI와 이제 이전 이퍼치에서의 이 Z 물결 i를 이용해서 squared difference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Z는 이전 에퍼치에서 네트워크를 앙상블한 아웃풋의 weighted average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 ZI가 이제 파이 모델보다는 덜 노이즈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Z를 저장할 매우 큰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즉 이제 티처 모델의 아웃풋이 불안정해서 EMA로 누적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럴 앙상블링은 이제 각 타겟이 이퍼치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학습이 매우 느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고 더욱 정확한 타겟을 만들기 위해 민티처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이제 템포럴 앙상블이 아웃풋 프리딕션에 대해서만 웨이티드 에버러지를 했다면 이제 민티처에서는 모델 웨이트에 대해서 웨이티드 에버러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이제 타겟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티처 스튜던트라고 각각의 이제 모델을 말하고 티처 모델은
이전 스튜던트 모델 웨이트 값으로 조금씩 업데이트합니다. 알파 값이 0.999로 거의 스튜던트 모델을 살짝 좀 입혀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이 모델에서 좀 발전된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민 티처는 이제 티처와 스튜던트를 구분하고 배치 단위로 스튜던트의 가중치를 EMA 하여서 티처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듀얼 스튜던트는 이제 학습의 후반부에서 티처가 스튜던트에 수렴하여서 티처 대신 두 개의 스튜던트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스튜던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의 좀 한계는 많은 수의 훈련과 반복이 주어지면 그 교사 모델의 가중치는 학생 모델의 가중치에 수렴됩니다. 또한 편향되고 불안정한 예측은 학생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SEMA는 학생과 EMA 교사이고 SS 스플리트는 이제 두 개의 독립적인 모델입니다. SEMA의 EMA 교사는 학생과 매우 가깝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는 0에 가까워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VAT, 그 Virtual Advertised Training입니다. 그 랜덤 노이즈 말고 이제 모델이 가장 취약한 방향의 Adversarial 노이즈를 적용해서 모델의 이제 강건성을 높입니다. 모델의 그 레이블 확률이 가장 민감한 입력 공간의 방향이 특정 방향의 작은 합동의 예측자가 특히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좀 이방적성인 방향으로 모델을 선택적으로 평화화해서 각 입력 데이터 포인트 주위에서 등방성으로 평화화되도록 출력 분포를 훈련합니다. 이 버추얼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추론된 출력 분포를 가장 크게 벗어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우선 이제 기존 애드버설 트레이닝은 최소한의 이동으로 이 모델을 혼동시키는 예제들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학습시켜서 모델이 혼동시키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최소 거리를 늘렸습니다. 즉 이제 모델이 혼동하는 방향을 이용해서 모델 예측의 결정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과 좀 유일한 차이는 좀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RADV를 정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QYXUL은 이제 정답이 없으므로 이제 원합 벡터로 근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시킬 당시에 현재 모델의 예측값을 Virtual 라벨로 이용해서 LADV를 재정의합니다. VAT는 그 펠로우의 등방성 노이즈, 이제 기존의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가우시안이나 드롭아웃 등으로 이제 예측의 등방성을 늘리는 것이 좀 이방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말을 받아들여서 Virtual Adversarial Direction을 정해서 기존 방법처럼 이방적인 노이즈를 활용합니다. 이 방식을 이제 DL과 이제 DUL에 모두 적용했을 때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고, 이 LDL 세타는 일반적인 이제 슈퍼바이스드 로스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의 실험 결과를 보면 좀 결정 경계 근방에 LDS 값이 높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되면서 근방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VAT 알고리즘이 어드버서리얼 노이즈를 적용한 방법이었다면 이번에 소개드릴 어드버서리얼 드랍아웃은 일반적인 드랍아웃 기술을 개선해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드랍아웃은 훈련 중에 신경망의 일부 유닛을 무작위로 제거해서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의 일반화를 촉진합니다. 애드버서리얼 드랍아웃은 이 드랍아웃의 개념을 바탕으로 드랍아웃 적용 시 특정 유닛들이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드랍아웃 마스크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모델이 특정 유닛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랍아웃은 학습 중에 각 유닛의 출력을 일정한 확률로 0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애드버서리얼 드랍아웃은 이 드랍아웃 마스크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드랍아웃이 적용된 유닛들이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모델이 더 강력한 특징을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에 대해 더 강인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애드버서리얼 드랍아웃은 일반적인 드랍아웃보다 더 강건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가 적거나 과적합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은 모델을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 빨간색 네모인 입력 공간에서의 인터폴레이션과 파란색 네모인 출력 공간에서의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모델이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입력을 믹스업 방식으로 선형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한 게 빨간색 네모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인터폴레이션 된 입력들을 모델에 넣어서 그 예측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되지 않은 두 출력에 대해서도 믹스업 방법으로 이 파란색 네모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된 출력들이 입력 공간에서 인터폴레이션 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델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입력 공간과 출력 공간에서의 인터폴레이션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작은 데이터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일관된 예측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런 ICT 알고리즘은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의 변화에 강건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여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용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소드로는 백트랜스레이션, 오토 어그멘트, TF-IDF, 랜덤 어그먼트 등이 있습니다. 입력단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 이러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UDA는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훈련하는 동안 입력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언레이블드 된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고 또 이제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유사한 출력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홀리스틱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그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방법들만 모아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홀리스틱 메소드입니다. 홀리스틱 메소드의 대표 알고리즘인 믹스매치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효과적이었던 방법인 엔트로피 미니마이즈,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 믹스업을 모두 결합한 방법입니다.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적용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인 라벨이 없기 때문에 수도 라벨링 기법을 사용합니다. K번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생성된 입력값에 대한 모델의 예측값을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 스케일링 기법을 이용해서 샤프닝 시킨 값을 소프트 라벨로 활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인트리스 레귤레이션 텀을 위해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스토캐스틱 프로퍼티가 있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후 그 데이터에 대한 아웃풋이 같도록 강제하는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믹스업 방법론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바이어스를 상대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정교화 기법을 적용하였는데, ERM 알고리즘을 이용해 학습된 네트워크가 각 클래스의 민 프로토타입에 지나치게 편향되는 경향성을 개선하고 모델을 보다 강건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믹스매치는 믹스업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를 혼합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보강하고 다양성을 추가해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접근법들은 컨시스턴시 레귤레이제이션과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의 방법론으로 통합되어 연구되어 왔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믹스매치는 이 두 개의 코스트 펑션을 잘 조합해서 좋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믹스매치에서 제시한 방법론 외적으로 두 가지 추가적인 향상점을 제안합니다. 먼저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훈련 데이터는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아웃라이어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믹스매치에서는 러닝 에버리지 오브 프리딕션을 계속 저장하고 이를 각 클래스별 프리딕션으로 나눠줘서 레이블 게싱 단계에서 모델이 각 클래스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클래스별 프리딕션이 러닝 에버리지를 추적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적은 세트에 대해서는 노멀라이즈 된 프리딕션이 보다 큰 컨트리뷰션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입니다. 믹스매치에서는 원본이 미지 아이덴티티를 비교적 크게 훼손시키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하면서 모델의 로짓 밸류가 이상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 레이블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로스 펑션 외에 두 가지 로스 펑션을 더 추가함으로써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 간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모델 성능 향상에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픽스 매치는 위크와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정의하고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앵커링 방법을 사용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앞선 믹스 매치와는 다르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수도 레이블할 때 샤프닝이 아닌 스레이솔드를 사용해서 일정 컨피던스 이상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만이 트레이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템퍼러리티라는 파라미터 값을 없앨 수 있어서 훈련 방법을 보다 간단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플렉스 매치는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 기법을 사용하여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와 라벨이 지정된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는 방법이지만 플렉스 매치는 이러한 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을 도입하였습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수도 레이블링 기법을 사용해서 가짜 라벨을 부여합니다. 이 가짜 라벨은 모델이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커리큘럼의 개념은 학습 난이도를 조정해서 모델이 쉬운 샘플부터 어려운 샘플로 점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플렉스 매치는 이렇게 가짜 라벨인 수도 라벨을 부여할 때 이러한 난이도 조정을 고려하여 가장 컨피던스 있는 예측에 대해서만 수도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커리큘럼 수도 레이블링 기법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과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이 플렉스 매치의 목표입니다. 심플은 Similar Pseudo Label Exploitation의 약자로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을 할당해서 모델을 훈련합니다. 이 수도 레이블은 모델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Similarity Based Exploitation입니다. 심플은 가짜 라벨을 사용할 때 비슷한 예측을 만들어내는 데이터 샘플들끼리는 서로 비교하여서 활용합니다. 즉, 모델이 생성한 수도 레이블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끼리 그룹화하고 이러한 유사성을 활용해서 모델을 더 효과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레이블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의 정보를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수도 레이블을 활용하는 접근은 모델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에이다 매치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방법론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들 수가 있는데, 먼저 랜덤 로지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모델에 로직 값을 출력하여 도메인 간의 로직 공간을 일치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로직들을 선형 인터폴레이션해서 새로운 로직을 생성하는데, 예를 들어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의 로직과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로직을 결합하여 새로운 로직을 생성합니다. 이는 로직들이 도메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는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의 클래스 분포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의 예측된 클래스 분포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의 예측된 클래스 분포를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의 클래스 분포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두 도메인 간의 예측된 분포를 조정해서 도메인 간의 차이를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Relative Confidence Threshold는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와 그 컨피던스 트레솔드를 동적으로 조절해서 모델의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델이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의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고, 또 이를 기준으로 가장 그 컨피던스한 예측에 대해서만 가짜 수도 라벨을 부여합니다. 이는 모델이 높은 신뢰도 예측에만 의존하도록 유도해서 학습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그 에이다 매치는 라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좀 풍부하게 하고 도메인 이질성인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고려해서 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 매치는 시멘틱 시밀러리티와 인스턴스 시밀러리티를 활용해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수행하는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로스 펑션뿐만 아니라 위크와 스트롱 어그멘테이티드 레이블드 이그젠플과 레이블드 인스턴스 간 시밀러리티 분포 차이를 최소화하는 시밀러리티 로스 펑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멘틱 시밀러리티와 인스턴스 시밀러리티의 비교를 통해 두 유사도 분포가 비슷할 경우 수도 레이블의 분포는 보다 샤프하게 강화시키고, 두 유사도의 분포가 다를 경우 수도 레이블의 분포는 보다 플래튼하게 보정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매치는 레이블드 샘플 수가 극히 소량인 경우에 학습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델이 컨피던트하지 않은 학습 초기에는 낮은 글로벌 스레솔드를 사용해서 가급적 많은 언레이블드 샘플을 활용해서 컨버전스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모델의 컨피던스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글로벌 스레솔드를 사용해서 롱 수도 잘못된 수도 라벨에 의해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셀프 어댑티브 스레솔드인 SAT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을 공평하게 잘할 수 있도록 클래스 페어니스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로컬 스레솔드와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셀프 어댑티브 페어니스 로스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특성이나 모델의 변화에 따라 스레솔드를 동적으로 조절해서 모델을 훈련하고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베스트 트레이닝 에피션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알고리즘이 많았던 만큼 이제 개별 알고리즘에 대한 키워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서머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럴 메토드는 이제 수도 라벨링과 학습 두 단계로 나뉘어서 어떤 SL 모델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 메소드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펄처드 버전에 의해 산출된 아웃풋들의 차이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런 일치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리스틱 메소드는 앞선 그 기법들을 다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